어둠 속 쓰레기통을 뒤지는 손이 보인다.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 민준이다. 찢어진 비닐봉지에서 빵 부스러기를 꺼낸다. 입에 넣으려는 순간 민준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날 나는 몰랐다. 이 골목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내 인생 전부를 바꿀 줄은. 낡은 국밥집 간판, 옹기국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 이 한 그릇이 거대한 전쟁을 부를 줄은. 새벽 4시 골목길에 쓰러진 민준. 몸이 차갑게 굳어간다. 발걸음 소리. 늙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야, 일어나라. 여기서 자면 죽어. 민준이 눈을 뜬다. 칠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 정숙. 주름진 손으로 민준의 팔을 잡아당긴다. 따라와. 국밥이나 먹어. 민준이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국밥집 문을 연다. 낡았지만 깨끗한 홀. 오래된 나무 테이블 4개. 정숙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다. 냄비에서 뽀얀 김이 솟아오른다. 앉아. 민준이 자리에 앉는다. 눈물이 핑 돈다. 정숙이 국밥 한 그릇을 내민다. 먹어. 천천히. 민준이 숟가락을 든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진다. 따뜻하다. 정숙이 무표정하게 바라본다. 이름이 뭐냐? 민준이요. 집은? 없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여기서 자라. 대신 설거지 좀 해라. 민준이 고개를 든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진짜요? 내가 거짓말할 것 같냐? 민준이 다시 숟가락을 든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살아나는 기분. 다음 날 아침. 민준이 홀 청소를 하고 있다. 대문 틈으로 편지 한 장이 밀려 들어온다. 민준이 편지를 줍는다. 봉투 겉면. 붉은 글씨로 최종 통보. 정숙이 주방에서 나온다. 편지를 빼앗아 든다. 표정이 굳는다. 민준이 묻는다. 뭐예요? 정숙이 편지를 접어 넣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민준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 순간 문이 열린다. 중년 남자 둘. 정장을 입었다. 한 명이 명함을 내민다. 구청 위생과입니다. 정기 점검 나왔습니다. 정숙이 명함을 받는다. 점검이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남자가 웃는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남자들이 주방으로 들어간다. 서랍을 열고 냉장고를 뒤진다. 민준이 정숙을 본다.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이게 시작이었다. 따뜻한 구원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 밤. 민준이 홀 구석 이불을 펴고 눕는다. 정숙이 물 한 컵을 내민다. 자기 전에 마셔. 민준이 물을 받아 마신다. 정숙이 앉는다. 왜 거리에 있었냐? 민준이 고개를 숙인다. 고아원에서 나왔어요. 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 맞고 밥도 제대로 안 줬어요. 정숙이 듣는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근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정숙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정숙이 일어선다. 자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정숙이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혼자 앉아서 편지를 다시 꺼낸다. 편지 내용. 건물주 변경 통지. 30일 이내 퇴거 요망. 정숙의 손이 떨린다. 다음 날. 민준이 홀을 닦다가 서랍을 연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정숙. 옆에 남자 한 명. 고급 한복을 입은 여자 한 명. 뒷배경은 거대한 저택. 민준이 사진을 들여다본다. 정숙이 뒤에서 나타난다. 그거 어디서 찾았냐? 민준이 놀라서 사진을 놓는다.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정숙이 사진을 집어든다. 표정이 어둡다. 함부로 열지 마라. 민준이 고개를 숙인다. 정숙이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는다. 그리고 서랍을 잠근다. 민준이 묻는다. 누구예요? 사진 속에. 정숙이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주방으로 들어간다. 민준이 서랍을 본다. 뭔가 숨겨져 있다.
지금부터가 진짜다. 일주일 후. 국밥집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다. 단골 손님 셋. 첫째 시장 상인 태식. 50대 중반. 생선 가게를 운영한다. 정숙 씨 오늘도 국물이 끝내줘요. 둘째 복지관 직원 은지. 30대 초반. 늘 피곤한 얼굴. 할머니 오늘도 잘 먹었어요. 셋째 동네 기자 준혁. 40대 중반. 지역 신문사 기자. 정숙 씨 여기 국밥집 기사 하나 써도 돼요? 정숙이 손을 젓는다. 필요 없어요. 준혁이 웃는다. 겸손하시네. 이런 맛집을 숨기면 안 되죠. 민준이 설거지를 하며 듣는다. 따뜻한 대화.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 그날 저녁. 문이 거칠게 열린다. 양복을 입은 남자. 50대 후반. 이름은 석철. 건물주의 대리인. 정숙 씨 계약서 읽었죠? 정숙이 앞치마를 벗는다. 읽었어요. 그럼 빨리 나가세요. 여기 재개발 들어갑니다. 정숙이 팔짱을 낀다. 저는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어요. 권리금도 있고. 석철이 코웃음 친다. 권리금? 계약서에 없는데요? 정숙이 말문이 막힌다. 석철이 서류를 꺼낸다. 여기 보세요.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새 주인은 재개발 동의했고 당신 가게는 철거 대상입니다. 민준이 주방에서 나온다. 할머니. 석철이 민준을 본다. 여기 미성년자 고용하세요? 이것도 신고 대상인데. 정숙이 민준을 막아선다. 그 애는 내가 돌보는 거예요. 고용이 아니라. 석철이 웃는다. 증명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정숙이 대답하지 못한다. 석철이 명함을 던진다. 30일 안에 나가세요.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합니다. 석철이 나간다. 문이 쾅 닫힌다. 민준이 정숙을 본다. 할머니 괜찮아요? 정숙이 주저앉는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민준이 옆에 앉는다. 우리 어떡해요? 정숙이 대답하지 않는다. 밤. 민준이 정숙이 잠든 사이 서랍을 연다. 사진을 다시 꺼낸다. 뒤집는다. 뒷면에 작은 글씨. 1995년 봄 한성 저택에서. 민준이 핸드폰을 꺼낸다. 검색한다. 한성 저택. 결과가 뜬다. 한성그룹. 재벌 가문. 현재 회장 한성우. 민준이 사진 속 남자를 다시 본다. 젊은 얼굴. 지금의 한성우와 닮았다. 민준의 심장이 뛴다. 할머니가 재벌 가문과 관련이 있다고? 다음 날. 준혁이 국밥집에 온다. 민준이 준혁에게 다가간다. 기자님. 왜 무슨 일이야? 민준이 주변을 살핀다. 정숙이 주방에 있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저희 가게 쫓겨날 것 같아요. 준혁이 눈썹을 올린다. 재개발? 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준혁이 메모장을 꺼낸다. 뭐가 이상한데? 건물주가 갑자기 바뀌었대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만 이상하게 빨리 나가래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냄새가 나는데. 조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준혁이 민준의 어깨를 친다. 물론이지. 이런 거 파헤치는 게 내 일이야. 민준이 안도한다. 여기서 놓치면 끝이다. 일주일 후. 동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다. 옹기 국밥집 위생불량 의혹. 글 내용. 주방이 더럽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한다. 댓글이 달린다. 진짜예요? 저기 자주 갔는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데 많아요. 태식이 국밥집에 달려온다. 정숙 씨. 인터넷 봤어요? 정숙이 핸드폰을 본다.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이게 뭐야? 민준이 옆에서 본다. 주먹을 쥔다. 누가 이런 거 올렸어요? 태식이 고개를 젓는다. 익명이에요. 근데 조회수가 벌써 5천. 정숙이 주저앉는다. 은지가 들어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숙이 고개를 든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은지가 정숙의 손을 잡는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이틀 후.
구청 직원 5명이 들이닥친다. 카메라를 들고. 긴급 점검 나왔습니다. 정수기 앞을 막는다. 지난번에 했잖아요. 직원이 서류를 내민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영업정지 즉시 발령됩니다. 정수기 물러선다. 직원들이 주방을 뒤진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확인한다. 사진을 찍는다. 한 직원이 소리친다. 여기 유통기한 지난 김치 있습니다. 정수기 달려간다. 그건 제가 먹으려고 따로 둔 거예요. 증거 확보했습니다. 민준이 항의한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그건 손님한테 안 줬어요. 직원이 민준을 본다. 너는 여기서 일하니? 민준이 입을 다문다. 직원이 수첩에 적는다. 미성년자 고용 의혹 추가. 정수기 소리친다. 그 애는 제 손자예요. 직원이 웃는다. 증명할 서류 있으세요? 정수기 말문이 막힌다. 직원들이 나간다. 마지막 한 명이 경고한다. 일주일 뒤 최종 판정 나옵니다. 각오하세요. 문이 닫힌다. 정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민준이 옆에 앉는다. 할머니. 정숙이 민준을 본다. 눈물이 고인다.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민준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싸워요. 정숙이 민준의 손을 잡는다. 그날 밤. 준혁이 찾아온다. 노트북을 펼친다. 정숙 씨 조사 결과 나왔어요. 정숙과 민준이 화면을 본다. 준혁이 설명한다. 건물주가 바뀐 게 3개월 전이에요. 새 주인은 한성개발이라는 회사고요. 한성개발? 한성그룹 계열사예요. 민준이 숨을 멈춘다. 준혁이 계속 말한다. 그리고 재개발 계획은 이미 2년 전부터 진행됐어요. 근데 이상한 게 이 골목 전체가 아니라 딱 이 건물만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정숙이 얼굴이 굳는다. 왜 우리만? 준혁이 정숙을 본다. 혹시 한성그룹이랑 아는 사이 있으세요? 정숙이 고개를 돌린다. 모르겠어요. 준혁이 의아해한다. 민준이 준혁을 본다. 더 조사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거 확실히 냄새나. 준혁이 노트북을 닫는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준혁이 나간다. 민준이 정숙을 본다. 할머니 한성그룹이랑 정말 모르는 사이예요? 정숙이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방으로 들어간다. 민준이 혼자 남는다. 서랍을 본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 밤. 민준이 서랍을 연다. 사진 밑에 또 다른 물건. 낡은 수첩. 민준이 수첩을 펼친다. 첫 페이지. 1995년 3월 15일. 한성저택 입사. 다음 페이지. 성우님과 첫 대화. 따뜻한 분. 또 다음 페이지. 성우님 어머니 부인 박씨. 차갑다. 나를 무시한다. 민준이 계속 넘긴다. 1997년 8월. 성우님과 나 비밀 약속. 아무도 모른다. 1998년 2월. 박씨 부인 나를 쫓아냈다. 이유는 신분. 민준의 손이 떨린다. 마지막 페이지. 나는 떠난다. 하지만 약속은 잊지 않는다. 성우님 언젠가 다시. 민준이 수첩을 덮는다. 심장이 뛴다. 할머니와 한성그룹 회장.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때 정숙이 방문을 연다. 민준아 자라. 민준이 재빨리 수첩을 서랍에 넣는다. 정숙이 민준을 본다. 뭔가 느낀 듯한 표정. 뭐 하고 있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숙이 다가온다. 서랍을 본다. 거기 열었니? 민준이 고개를 숙인다. 죄송해요. 정숙이 한숨을 쉰다. 서랍을 잠근다. 다시는 열지 마라. 민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정숙이 방으로 들어간다. 민준이 혼자 남는다. 알아야 한다. 진실을.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일찍 일어난다. 준혁에게 전화를 건다. 기자님, 제가 뭔가 찾았어요. 뭔데? 할머니 일기장이요.
할머니가 옛날에 한성그룹 저택에서 일하셨대요. 준혁이 숨을 들이킨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네. 그리고 한성그룹 회장이랑 뭔가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준혁이 잠시 침묵한다. 민준아, 이거 큰일인데. 너 그 일기장 가지고 있니? 아니요. 할머니가 다시 숨기셨어요. 알겠어. 일단 내가 한성그룹 쪽 더 파볼게. 너는 할머니 잘 지켜. 네. 전화를 끊는다. 정숙이 주방에서 나온다. 누구한테 전화했니? 친구요. 정숙이 민준을 본다. 의심스러운 눈빛. 민준아. 네? 너 내 일기장 봤지? 민준이 고개를 숙인다. 죄송해요. 정숙이 한숨을 쉰다. 의자에 앉는다. 앉아라. 민준이 앉는다. 정숙이 말을 시작한다. 나는 옛날에 한성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했다. 성우. 지금의 한성그룹 회장은 그때 집안의 막내 도련님이었지. 민준이 듣는다. 그 사람은 달랐어. 다른 집안 사람들과는 따뜻했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우리는 사랑했어. 신분을 넘어서. 민준이 숨을 멈춘다. 하지만 그 집안 어른들이 알아챘지. 나를 쫓아냈어. 돈 봉투 하나 쥐어주고. 정숙이 주먹을 쥔다. 성우는 나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나는 숨었어. 그 사람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으니까. 민준이 묻는다. 그럼 지금 이 재개발은?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마 그 집안 사람들이 날 발견한 거야. 아직도 나를 지우고 싶은 거지. 민준이 주먹을 쥔다. 그럴 순 없어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정숙이 민준의 손을 잡는다. 이미 늦었어. 저쪽은 너무 커. 아니에요.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정숙이 민준을 본다. 어떻게? 민준이 핸드폰을 꺼낸다. 기자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요. 그날 오후. 민준이 태식의 가게로 간다.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태식이 생선을 손질하다 멈춘다. 뭔데? 할머니 가게 살리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태식이 칼을 내려놓는다. 당연하지. 뭐 하면 돼? 민준이 메모지를 꺼낸다. 동네 사람들 모아주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같이 얘기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 오늘 저녁에 시장 앞으로 모이자고 할게. 그날 저녁. 시장 앞 공터. 사람들이 모인다. 태식, 은지, 준혁 그리고 다른 상인들 10명. 민준이 앞에 선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민준을 본다. 할머니 가게가 쫓겨날 위기예요. 한성개발이라는 회사가 재개발한다고 나가라는데 이건 정당하지 않아요. 한 상인이 묻는다. 왜 정당하지 않은데? 민준이 대답한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여기 계셨어요. 권리금도 있고 계약도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고 일방적으로 나가래요. 은지가 손을 든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준혁이 나선다. 제가 조사해봤는데 확실히 석연찮아요. 재개발 계획도 명확하지 않고 왜 이 건물만 급하게 밀어붙이는지 이유가 없어요. 태식이 팔짱을 낀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민준이 메모지를 펼친다. 첫째, 서명운동. 정숙 할머니 가게를 지키자는 서명을 받아요. 둘째, 준혁 기자님이 기사를 써주시면 여론을 만들어요. 셋째, 법적 대응.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준비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한 상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나는 서명운동 돕겠어. 다른 상인이 손을 든다. 나는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연결해 줄게. 은지가 나선다. 저는 복지관 통해서 지역 단체들한테 알려볼게요. 민준이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이 어깨를 친다. 우리가 한 팀이야. 같이 이겨보자.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따뜻한 연대. 여기서 놓치면 끝이다. 일주일 후. 서명이 500명 넘게 모인다. 준혁이 신문에 기사를 낸다. 30년 터전 지키려는 할머니 재개발의 그림자.
기사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퍼진다. SNS에서 공유된다. 댓글이 달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한성그룹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할머니 응원합니다. 한성개발 측이 반응한다. 석철이 다시 국밥집에 온다. 이번엔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정숙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숙이 앞치마를 벗는다. 저도 변호사 선임했어요. 석철이 놀란다. 정숙 뒤에서 변호사 한 명이 나온다. 이름은 윤석. 50대 초반. 지역에서 유명한 인권 변호사. 저는 정숙 씨 변호를 맡은 윤석 변호사입니다. 석철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낸다. 계약서상 명백히 퇴거 사유가 있습니다. 윤석이 서류를 받아본다. 이 계약서는 건물주 변경 전 작성된 것입니다. 새 건물주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 통보는 무효입니다. 석철이 얼굴이 붉어진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좋습니다. 저희도 원하는 바입니다. 석철이 나간다. 문이 닫힌다. 정숙이 주저앉는다. 윤석이 정숙의 어깨를 두드린다. 이제 시작입니다. 준비하세요. 민준이 묻는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윤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증거만 충분하면 이깁니다. 그날 밤 민준이 준혁을 만난다. 기자님 더 파내야 해요. 왜 한성개발이 이렇게 집요한지. 준혁이 노트북을 연다. 나도 그 생각이야. 근데 한성그룹 내부는 접근이 어려워. 민준이 생각에 잠긴다. 혹시 한성 회장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혁이 눈을 크게 뜬다. 뭐? 재벌 회장을? 네. 할머니랑 회장님은 옛날에 아는 사이였어요. 직접 만나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준혁이 고개를 젓는다. 민준아, 그건 너무 위험해. 상대는 재벌이야.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민준이 핸드폰을 꺼낸다. 한성그룹 본사 번호를 검색한다. 전화를 건다. 안내 데스크가 받는다. 한성그룹입니다.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정숙 씨에 대해 전할 말이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잠시 멈춘다. 잠시만요. 음악이 흐른다. 3분 후. 다른 목소리. 비서실입니다. 정숙 씨가 누구시죠? 민준이 숨을 고른다. 회장님이 옛날에 아시던 분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비서가 잠시 침묵한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번호를 남긴다. 전화를 끊는다. 준혁이 민준을 본다. 정말 연락 올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봐야죠. 이틀 후. 민준의 핸드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한성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 3시에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준의 심장이 뛴다. 정말요? 네. 장소는 한성그룹 본사 20층 회장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다. 민준이 정숙에게 달려간다. 할머니, 회장님이 우리 만나자대요. 정숙이 얼어붙는다. 뭐라고? 내일 오후 3시에 본사로 오래요. 정숙이 손이 떨린다. 나는 못 가. 왜요? 30년 만이야. 무슨 얼굴로? 민준이 정숙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정숙이 민준을 본다. 눈물이 고인다. 알았다. 가자. 다음 날 오후 3시. 한성그룹 본사. 거대한 유리 건물. 민준과 정숙이 로비에 들어선다. 경비가 신분을 확인한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20층 버튼을 누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 민준이 정숙의 손을 잡는다. 괜찮으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복도. 비서 한 명이 기다린다. 이쪽입니다. 따라간다. 회장실 문 앞. 비서가 노크한다. 안에서 목소리. 들어오세요. 문이 열린다. 넓은 회장실.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남자. 칠순 가까이 되어 보이지만 정정한 모습.
한성우. 정숙을 본다. 표정이 굳는다. 정숙. 정숙이 멈춘다. 눈물이 흐른다. 오래간만입니다. 회장님. 성우가 일어선다. 다가온다. 정숙의 손을 잡는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정숙이 고개를 돌린다. 이제 와서 무슨. 성우가 민준을 본다. 이 아이가 전화한 아이요? 민준이 고개를 숙인다. 네. 저는 정숙 할머니와 함께 사는 민준입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소파를 가리킨다. 앉으시오. 셋이 앉는다. 성우가 말을 시작한다. 정숙,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몰랐어. 내가 알았다면. 정숙이 말을 자른다. 그럼 이 재개발은 뭡니까? 회장님이 저를 쫓아내려는 겁니까? 성우가 고개를 젓는다. 나는 몰랐어. 한성개발은 내 조카가 운영하는 계열사요.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소. 민준이 나선다. 하지만 회장님 가족이잖아요. 막을 수 있잖아요. 성우가 민준을 본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소. 조카는 우리 가문의 비밀을 알고 있어. 정숙이 얼굴이 굳는다. 설마.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소. 당신과 나의 관계를. 조카는 그걸 이용해서 날 협박하고 있어. 당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정숙이 주먹을 쥔다. 그럼 회장님은 날 버리는 겁니까? 또? 성우가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오. 나는 가문을 지켜야 하오. 민준이 소리친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할머니는 30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회장님 때문에. 성우가 민준을 본다. 표정이 어둡다.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린다. 석철이 들어온다. 뒤에 또 한 명. 40대 중반 남자. 정장을 입었다. 얼굴이 냉정하다. 성우의 조카 한민석. 삼촌 무슨 자리입니까? 성우가 일어선다. 민석 너. 민석이 정숙을 본다. 오래간만입니다. 정숙 씨. 아직도 살아 계셨군요. 정숙이 민석을 본다. 눈빛이 차갑다. 너였구나. 민석이 웃는다. 네. 제가 당신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지우려고 합니다. 민준이 일어선다. 왜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민석이 민준을 본다. 잘못? 이 여자는 우리 가문의 수치입니다. 신분도 모르고 우리 삼촌을 유혹했죠. 정숙이 소리친다. 유혹?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민석이 코웃음 친다. 사랑? 재벌과 가정부의 사랑? 웃기지 마세요. 성우가 민석을 막는다. 민석 그만해. 민석이 성우를 본다. 삼촌 제가 이미 경고했죠. 이 여자를 보호하면 언론에 다 털겠다고. 성우가 말문이 막힌다. 민석이 서류를 꺼낸다. 여기 사진도 있고 편지도 있습니다. 삼촌이 30년 전에 이 여자한테 쓴 연애 편지요. 이걸 공개하면 한성그룹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정숙이 눈물을 흘린다. 민준이 주먹을 쥔다. 그때 민준이 핸드폰을 꺼낸다. 녹음 버튼을 누른다. 민석이 눈치채지 못한다. 민석이 계속 말한다. 그러니까 정숙 씨 조용히 나가세요. 보상금은 드리겠습니다. 우와. 정숙이 고개를 젓는다.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민석이 표정이 굳는다. 그럼 강제로 쫓아내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민준이 녹음을 멈춘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지금부터가 진짜다. 회장실에서 나온다. 민준이 정숙을 부축한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숙이 눈물을 닦는다. 괜찮다. 민준이 핸드폰을 꺼낸다. 준혁에게 전화를 건다. 기자님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뭔데? 결정적 증거요. 민준이 녹음 파일을 전송한다. 준혁이 듣는다. 민석의 목소리가 들린다. 협박, 매수, 강제 퇴거 언급. 준혁이 숨을 들이킨다. 민준아 이거 대박이야. 기사 쓸 수 있어요? 당연하지. 바로 쓴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의 기사가 전국 언론에 퍼진다.
한성그룹 일가의 갑질, 30년 전 사랑의 흔적 지우려 노인 쫓아내. 기사에 녹음 파일이 첨부된다. 댓글이 폭발한다. 이건 범죄 아닌가요? 한성그룹 불매해야죠. 정숙 할머니 응원합니다. 한성그룹 주가가 떨어진다. 여론이 들끓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온다. 한성그룹 갑질 조사해 주세요. 동해 10만 돌파. 구청이 움직인다. 재개발 계획 재검토 발표. 한성개발 측의 시정 명령. 민석이 비상회의를 소집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일주일 후. 법정. 정숙대 한성개발 소송. 방청석이 꽉 찬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왔다. 태식, 은지, 준혁 그리고 다른 상인들. 민준도 함께. 윤석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한다. 녹음 파일, 계약서, 증인 진술. 한성개발 측 변호사가 반박한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하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린다. 피고 한성개발은 원고 정숙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으며 계약 위반을 인정합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진다. 민준이 눈물을 흘린다. 정숙이 민준을 껴안는다. 우리가 이겼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우리가 이겼어요. 법정을 나온다. 기자들이 몰려든다. 플래시가 터진다. 정숙이 마이크 앞에 선다.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30년 동안 이 골목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가 묻는다. 한성 회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정숙이 잠시 침묵한다. 그건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축하 파티. 태식이 소주를 따른다. 은지가 떡을 가져온다. 준혁이 케이크를 선물한다. 민준이 홀을 청소하며 웃는다. 따뜻한 웃음소리. 이제 안전하다. 일주일 후. 한성그룹 본부에서 발표가 나온다. 민석 이사 해임. 한성개발 매각. 성우 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한다. 정숙 씨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직접 국밥집에 오지 않는다. 민준이 묻는다. 할머니, 회장님 안 오시네요. 정숙이 국물을 저으며 대답한다. 올 필요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래도. 정숙이 민준을 본다. 민준아, 사랑은 때로 끝나는 거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우리에겐 이 따뜻한 공간이 있잖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한 달 후. 국밥집이 리모델링을 한다.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다. 새 간판을 단다. 옹기 국밥 따뜻함이 이긴 곳. 재개장 날. 줄이 길게 선다. 손님들이 몰려든다. 민준이 서빙을 한다. 정숙이 주방에서 국을 끓인다. 김이 피어오른다. 한 손님이 민준에게 묻는다.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다던데 비결이 뭐예요? 민준이 웃는다. 따뜻한 마음이요. 손님이 국밥을 한 숟가락 먹는다. 눈을 감는다. 정말 따뜻하네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홀을 둘러본다. 웃는 얼굴들. 따뜻한 대화. 이제 이곳은 안전하다. 하지만 민준은 안다. 세상 어딘가에 아직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언젠가 그들에게도 따뜻한 한 그릇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날 밤. 정숙이 민준에게 낡은 상자를 건넨다. 이건 내가 가져. 뭔데요? 민준이 상자를 연다. 안에 통장 한 권. 이름은 민준. 잔액 5천만 원. 민준이 놀란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은 거야. 나중에 내가 공부하거나 꿈을 이룰 때 써. 민준이 눈물을 흘린다. 할머니. 정숙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넌 날 살렸어. 이제 내 차례야. 내 인생을 살아. 민준이 정숙을 껴안는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민준이 창밖을 본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진다. 따뜻한 빛. 멀리서 누군가 국밥집을 바라본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한성우.
하지만 들어오지 않는다. 그냥 바라본다. 오래. 그리고 돌아선다. 사라진다. 민준이 그 모습을 본다. 조용히 중얼거린다. 안녕히 가세요. 국밥집 간판이 보인다. 옹기국밥.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립니다. 6개월이 지났다. 국밥집은 안정을 찾았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민주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정숙은 여전히 새벽부터 국을 끓인다.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민주는 안다. 서랍 속 편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줄어든 시간. 정숙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 민준이 홀을 닦다가 멈춘다. 서랍을 본다. 다가간다. 손을 뻗는다. 서랍을 연다. 편지가 그대로 있다. 민준이 편지를 집어든다. 무겁다. 30년의 무게. 정숙이 뒤에서 나타난다. 그거 왜 꺼냈니? 민준이 놀라서 돌아본다. 할머니. 이거. 정숙이 다가온다. 편지를 빼앗으려 한다. 민준이 뒤로 물러선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왜 아직도 안 보냈어요? 정숙이 손을 내민다. 돌려줘. 그건 내가 볼 게 아니야.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장님한테 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이 고개를 젓는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그 편지는 의미 없어. 민준이 편지를 본다. 봉투가 두껍다. 안에 여러 장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럼 왜 버리지 않으셨어요? 정숙이 대답하지 못한다. 민준이 계속 묻는다. 할머니도 궁금하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정숙이 의자에 앉는다. 한숨을 쉰다. 30년 전에 썼어. 성우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무슨 말인데요? 정숙이 천장을 본다. 진실. 우리가 왜 헤어져야 했는지. 그리고 정숙이 말을 멈춘다. 민준이 기다린다. 그리고 뭐요? 정숙이 민준을 본다. 눈물이 고인다. 내가 임신했었다는 것. 민준이 숨을 멈춘다. 편지를 떨어뜨릴 뻔한다. 뭐라고요? 정숙이 눈물을 흘린다. 나는 성우의 아이를 가졌어. 하지만 저택에서 쫓겨난 뒤 아이를 지킬 수 없었어. 민준이 주저앉는다. 그럼 그 아이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유산했어. 혼자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 민준이 울먹인다. 할머니. 정숙이 편지를 가리킨다. 그 편지에 다 적혀 있어. 내 슬픔, 분노 그리고 마지막 사랑. 민준이 편지를 본다. 그럼 이걸 회장님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이 고개를 젓는다. 이제 와서 뭐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린다. 손님 한 명. 아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50대 초반. 명함을 내민다. 한성그룹 법무팀. 이름은 강민수. 정숙 씨 맞으십니까? 정숙이 일어선다. 누구십니까? 강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낸다. 한성그룹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정숙이 봉투를 받는다. 뜯어본다. 안에 편지 한 장. 성우의 손글씨. 정숙. 오래 생각했습니다. 당신에게 빚진 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혼자 오십시오. 내일 오후 3시 한강 남단 전망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성우. 정숙이 편지를 접는다. 강민수를 본다. 거절하겠습니다. 강민수가 놀란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이미 끝난 일입니다. 돌아가세요. 강민수가 머뭇거린다. 회장님께서 꼭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부탁입니다. 정숙이 문을 가리킨다. 나가주세요. 강민수가 한숨을 쉬고 나간다. 문이 닫힌다. 민준이 정숙을 본다. 할머니 왜 안 만나요? 정숙이 편지를 구긴다. 만나봤자 달라질 게 없어. 하지만 회장님이 사과하려는 거 아니에요? 정숙이 쓴 웃음을 짓는다. 사과? 30년 늦은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민준이 할머니가 숨긴 편지를 본다.
그리고 결심한다. 그날 밤 정숙이 잠든 후 민준이 편지를 가방에 넣는다. 조용히 국밥집을 나선다. 밤 공기가 차갑다. 핸드폰으로 주소를 검색한다. 한성그룹 본사. 새벽까지 경비가 있을 것이다. 1시간 후 본사 앞. 민준이 경비실로 다가간다. 경비가 나온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편지를 꺼낸다. 이거 회장님께 전해주실 수 있어요? 경비가 편지를 본다. 뭔데? 정숙 할머니가 30년 전에 쓴 편지예요. 회장님이 꼭 봐야 해요. 경비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지금 새벽 2시야. 회장님이 안 계셔. 그럼 내일 아침에 전해주세요. 제발. 민준이 편지를 경비 손에 쥐어준다. 경비가 편지를 받는다. 알았어. 내일 비서실에 전달할게. 감사합니다. 민준이 돌아선다. 걸어간다. 심장이 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지금부터가 진짜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회장실. 성우가 책상에 앉아 있다. 비서가 편지를 가져온다. 회장님, 새벽에 청소년 한 명이 전달하고 갔다고 합니다. 성우가 편지를 받는다. 봉투를 본다. 바랜 종이. 오래된 글씨. 성우에게. 성우의 손이 떨린다. 천천히 뜯는다. 편지를 꺼낸다. 3장. 첫 장을 펼친다. 성우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아기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계속 읽는다. 당신의 아이였습니다. 우리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준 돈은 방세로 다 썼습니다. 성우가 편지를 쥔 손이 떨린다. 아이가 떠난 후 나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한 당신을.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당신도 희생자였다는 것을. 2번째 장을 펼친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를 잃은 사람입니다.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종이 위에는 진실이 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아이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3번째 장. 마지막. 안녕히 계세요, 성우님. 행복하세요. 나는 어딘가에서 작은 가게를 차리고 살 것입니다. 당신 생각을 하며 국을 끓일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1995년 8월 정숙. 성우가 편지를 내려놓는다. 책상에 머리를 묻는다. 흐느낀다. 비서가 놀라서 다가온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성우가 고개를 든다. 눈이 붉다. 차를 준비해. 어디로 가십니까? 옹기 국밥집. 비서가 놀란다. 하지만 정숙 씨가 만나기 싫다고. 성우가 일어선다. 내가 직접 가야 해. 30년 늦었지만. 30분 후. 검은 세단이 골목 입구에 선다. 성우가 내린다. 혼자. 경호원도 비서도 없다. 천천히 걷는다. 국밥집이 보인다. 간판. 옹기 국밥. 성우가 멈춘다. 숨을 고른다. 문을 연다. 정숙이 주방에서 나온다. 성우를 본다. 얼어붙는다. 왜 왔어요? 성우가 한 걸음 들어선다. 편지를 읽었소. 정숙이 얼굴이 굳는다. 무슨 편지? 당신이 30년 전에 쓴 편지. 우리 아이에 대한. 정숙이 주저앉는다. 민준이 주방에서 뛰어나온다. 할머니. 성우가 민준을 본다. 당신이 편지를 전해준 아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죄송해요. 하지만 회장님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우가 정숙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정숙이 놀란다. 뭐 하는 거예요? 성우가 정숙의 손을 잡는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우리 아이를 잃게 했소. 정숙이 눈물을 흘린다. 이제 와서. 늦은 걸 알고 있소. 하지만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소. 정숙이 손을 뿌리친다. 속죄?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성우가 대답하지 못한다. 정숙이 소리친다. 나는 30년 동안 혼자였어요. 매일 밤 그 아이를 생각했어요. 당신은 뭐 했어요? 재벌로 살면서 편하게 지냈잖아요. 성우가 고개를 숙인다. 당신 말이 맞소. 나는 비겁했소. 정숙이 울먹인다. 그럼 이제 뭘 어쩌라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성우가 정숙을 본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정숙이 웃는다. 쓴 웃음. 다시 시작? 우리가? 당신을 책임지고 싶소. 남은 인생이라도. 정숙이 고개를 젓는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혼자가 편해요. 민준이 나선다. 할머니 회장님 마음을 받아주세요. 정숙이 민준을 본다. 민준아, 넌 몰라. 어른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아. 하지만 회장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잖아요. 성우가 일어선다.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낸다. 이것 좀 보시오. 정숙이 서류를 받는다. 펼쳐본다. 재단 설립 계획서. 이름은 옹기재단. 목적 미혼모 한부모 가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지원. 이건. 성우가 설명한다. 당신과 우리 아이를 기리고 싶소.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소. 당신이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시오. 정숙이 서류를 본다. 손이 떨린다. 왜 이런 걸? 속죄의 방법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소. 정숙이 눈물을 흘린다. 민준이 정숙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 좋은 일이에요. 정숙이 성우를 본다. 생각해 볼게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기다리겠소. 성우가 일어선다. 나가려다 멈춘다. 정숙. 네? 나도 당신을 사랑했소. 지금도. 정숙이 대답하지 않는다. 성우가 나간다. 문이 닫힌다. 정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민준이 옆에 앉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아. 그냥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민준이 재단 서류를 본다. 할머니, 이거 정말 좋은 일 같아요. 할머니처럼 힘든 사람들 도울 수 있잖아요. 정숙이 서류를 본다. 그래. 그런데 내가 이사장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강한 사람이에요. 정숙이 민준을 본다. 미소 짓는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민준이 정숙을 껴안는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며칠 후 한성그룹 내부에서 소문이 퍼진다. 회장이 옛 연인을 위해 재단을 만든다고. 주주들이 움직인다. 이사회가 소집된다. 이사회실. 긴 테이블. 성우가 앉아있다. 주주 대표들이 마주 앉는다. 한 명이 서류를 던진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성우가 침착하게 대답한다. 재단 설립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이죠. 사회공헌? 개인적 스캔들을 덮으려는 거 아닙니까? 성우가 눈을 가늘게 뜬다. 스캔들이라뇨? 회장님과 그 여자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우가 테이블을 친다. 정숙 씨를 그 여자라고 부르지 마시오. 이사회실이 조용해진다. 성우가 계속 말한다. 정숙 씨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요. 나는 그분께 빚을 졌고 이제 갚으려는 겁니다. 주주 대표가 코웃음 친다. 감상적이시군요. 하지만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사람이요. 기계가 아니요. 다른 주주가 나선다. 회장님, 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시고 정숙 씨를 전면에 내세우지 마십시오. 성우가 고개를 젓는다. 안 돼요. 이 재단은 정숙 씨와 우리 아이를 위한 겁니다. 숨길 이유가 없어. 이사회가 술렁인다. 한 주주가 협박한다. 그럼 우리는 회장 해임을 요구하겠습니다. 성우가 일어선다. 하시오.
하지만 내 지분은 여전히 최대입니다. 해임은 불가능하오. 성우가 나간다. 문이 쾅 닫힌다. 이사회실에 긴장이 감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진다. 한성그룹 회장 30년 전 연인 위해 재단 설립 논란. 댓글이 폭발한다. 로맨틱하네요. 아니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일 하는 거 아닌가요? 30년 만에 사랑이라니. 주가 떨어지겠네. 정숙이 뉴스를 본다. 얼굴이 굳는다. 민준이 옆에 앉는다. 할머니 괜찮아요? 정숙이 TV를 끈다. 이거 너무 커지는 것 같아.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나쁜 일이 아니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민준이 정숙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 당당하세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문이 열린다. 준혁이 들어온다. 노트북을 들고. 정숙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준혁이 노트북을 펼친다. 화면에 기사 하나. 한성 회장의 숨겨진 자녀. 30년 전 유산 의혹. 정숙이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이게 뭐예요? 준혁이 설명한다. 누군가 정보를 흘렸어요. 할머니가 임신했었고 유산했다는 걸. 민준이 소리친다. 누가 그런 걸 알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큰 스캔들이 될 거예요. 정숙이 주저앉는다. 민준이 부축한다. 할머니. 정숙이 떨린 목소리로 말한다. 내 아이. 내 아이까지 이렇게 소비되는 거야? 준혁이 안타까워한다. 죄송해요. 제가 막을 수 있었으면. 정숙이 눈물을 흘린다. 민준이 분노한다. 이건 너무해요. 할머니 사생활인데. 준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하지만 이미 퍼졌어요.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예요. 민준이 핸드폰을 꺼낸다. 기사를 검색한다. 수십 개가 쏟아진다. 댓글도 수천 개. 와 진짜 드라마네. 불쌍하다. 할머니가. 한성 회장 책임져야죠. 30년 전 일을 왜 지금. 민준이 주먹을 쥔다. 이거 다 누가 퍼뜨린 거예요? 준혁이 화면을 가리킨다. 원본 기사 출처가 익명이에요. 하지만 정보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준이 생각한다. 내부자. 한성그룹 내부. 그리고 떠오르는 한 사람. 민석. 해임당한 민석. 설마. 민석 이사? 준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그 생각했어요. 복수하려는 거죠. 정숙이 고개를 든다. 그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회장님한테 복수하려는 거예요. 할머니를 이용해서. 정숙이 분노한다. 비겁한 놈. 민준이 일어선다. 우리가 막아야 해요. 어떻게? 민준이 생각한다. 그리고 결심한다. 기자회견이요. 할머니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해요. 정숙이 놀란다. 내가? 기자회견을? 네. 그래야 소문을 막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준혁이 동의한다. 민준이 말이 맞아요. 지금 소문만 퍼지고 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필요해요. 정숙이 손이 떨린다. 나는 카메라 앞에 설 자신이 없어. 민준이 정숙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 할 수 있어요. 저도 옆에 있을게요. 정숙이 민준을 본다. 깊게 숨을 쉰다. 알았어. 해보자. 여기서 놓치면 끝이다. 사흘 후. 기자회견장. 호텔 컨벤션홀. 기자들이 가득 차 있다. 카메라가 수십 대. 플래시가 터진다. 단상에 정숙이 앉는다. 옆에 민준. 그리고 윤석 변호사. 정숙이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손이 떨린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는다. 지금부터 정숙 씨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숙이 원고를 펼친다. 하지만 읽지 않는다. 그냥 접는다. 마이크 앞으로 다가간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숙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진다. 최근 저에 대한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정숙이 깊게 숨을 쉰다.
저는 30년 전 한성그룹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한성우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진다.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쫓겨났고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린다. 저는 혼자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유산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아픔은 30년 동안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정숙이 민준을 본다. 그리고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린다. 한성우 회장님은 최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과하셨고 재단을 만들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정숙이 카메라를 본다.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아픔을 다른 사람의 희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옹기 재단은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도울 것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든다. 회장님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실 건가요? 정숙이 잠시 침묵한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려고 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다른 기자가 묻는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한성그룹의 이미지 세탁이라고 하는데요. 정숙이 고개를 젓는다. 저는 한성그룹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제 아이가 존재했다는 것을, 제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진다. 정숙의 진심이 전달된다. 또 다른 기자가 묻는다. 민석 전 이사가 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정숙이 단호하게 대답한다. 그분이 누구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다. 정숙이 단상에서 내려온다. 기자들이 몰려든다. 민준과 윤석이 정숙을 보호한다. 빠져나온다. 복도. 정숙이 벽에 기댄다. 후. 끝났네. 민준이 물을 건넨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정숙이 미소 짓는다. 그래?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윤석이 어깨를 두드린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도 감동받았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성우가 나온다. 정숙을 본다. 다가온다. 정숙 봤소. 기자회견. 정숙이 성우를 본다. 어떻던가요? 성우가 정숙의 손을 잡는다. 고마웠소. 용기 내줘서. 정숙이 손을 빼려 하지 않는다. 그냥 둔다. 회장님도 힘드시죠?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사회가 난리요. 하지만 상관없소. 당신이 더 중요하오. 정숙이 성우를 본다.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성우가 눈물을 글썽인다. 30년 전에 못한 걸 하고 싶소. 늦었지만. 정숙이 고개를 돌린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성우가 기다린다. 천천히 생각하시오. 나는 기다리겠소. 성우가 명함을 하나 더 꺼낸다. 내 개인 번호요. 언제든 연락하시오. 정숙이 명함을 받는다. 성우가 고개를 숙이고 간다. 엘리베이터에 탄다. 문이 닫힌다. 정숙이 명함을 본다. 민준이 정숙을 본다. 할머니 회장님 진심인 것 같아요. 정숙이 한숨을 쉰다. 그래도 쉽지 않아. 30년의 상처가. 시간이 필요하시겠네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시간이. 하지만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었다. 그날 밤 민석이 움직인다. 익명 계정으로 또 다른 폭로를 준비한다. 이번엔 더 자극적인 내용. 정숙의 과거 사진, 조작된 문서, 거짓 증언. 다음 날 아침. 온라인이 또 난리다. 정숙 과거 다른 남자와도 관계? 한성 회장 속인 것 아니냐. 기사 제목. 민준이 핸드폰을 본다. 분노한다. 이건 완전 거짓말이잖아. 정숙이 기사를 본다.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내가 다른 남자와? 민준이 기사를 읽는다. 여기 사진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할머니 아닌 것 같은데.
정숙이 사진을 본다. 이거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네. 하지만 나는 아니야. 민준이 준혁에게 전화를 건다. 기자님, 또 가짜뉴스 떴어요. 준혁이 대답한다. 나도 봤어. 이건 명백한 조작이야. 사진 원본 찾아볼게. 빨리 해주세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전화를 끊는다. 정숙이 주저앉는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민준이 옆에 앉는다. 민석 이사가 복수하는 거예요. 할머니랑 회장님한테. 그럼 어떡해? 이렇게 계속 공격당하면. 민준이 생각한다. 그리고 결심한다. 할머니 우리가 먼저 공격해요. 뭐? 민석 이사의 비리를 파헤쳐요. 그 사람도 깨끗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정숙이 고개를 젓는다.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민준이 준혁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기자님, 민석 이사 조사해 주실 수 있어요? 비리 스캔들 뭐든지. 준혁이 잠시 침묵한다. 위험할 수 있어. 상대는 재벌이야.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할머니를 지켜야 해요. 준혁이 한숨을 쉰다. 알았어. 해볼게.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는다. 정숙이 민준을 본다.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정숙이 민준을 껴안는다. 눈물을 흘린다.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일주일 후. 준혁이 중요한 정보를 찾아낸다. 민석의 비자금 조성 의혹.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증거 서류를 입수한다. 민준에게 전화를 건다. 민준아, 찾았어. 뭘요? 민석 이사의 비리. 이거 결정적이야. 민준이 흥분한다. 정말요? 어떤 건데요? 비자금이야. 한성개발 자금을 빼돌려서 개인 계좌로 옮긴 거. 증거도 있어. 기사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 근데 이거 쓰면 민석이 가만 안 있을 거야.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한다. 상관없어요. 써주세요. 준혁이 잠시 망설인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기사 나갈 거야. 다음 날 아침. 준혁의 기사가 터진다. 한성개발전 이사 민석 비자금 수백억 조성 의혹. 증거 서류 첨부. 계좌 내역 거래 기록 이메일 전부 공개. 한성그룹이 발칵 뒤집힌다. 성우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 민석을 호출한다. 민석이 이사회실에 들어온다. 성우가 서류를 던진다. 이게 뭐요? 민석이 서류를 본다. 얼굴이 굳는다. 이건 비자금이요?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렸어? 민석이 변명한다. 삼촌, 이건 오해예요. 정당한 투자였어요. 성우가 소리친다. 정당한 투자를 페이퍼 컴퍼니로 하오?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사회 멤버들이 웅성거린다. 한 명이 나선다. 민석 이사, 이건 횡령 아닙니까? 민석이 땀을 흘린다.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성우가 손을 든다. 설명은 검찰한테 하시오. 나는 당신을 고발하겠소. 민석이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삼촌, 정말 그러실 겁니까? 당신은 회사를 배신했소. 그리고 정숙 씨를 공격했소. 용서할 수 없소. 민석이 분노한다. 정숙? 그 여자 때문에 저를 버리는 겁니까? 성우가 차갑게 대답한다. 당신 스스로 무덤을 판 거요. 민석이 주먹을 쥔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한다. 나간다. 문이 쾅 닫힌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진다. 그날 저녁. 민석이 체포된다. 횡령 배임 증거 인멸 시도. 뉴스가 터진다. 한성그룹 일가 민석 비자금 의혹으로 구속. 댓글이 폭발한다. 역시 재벌은 다 똑같네. 정숙 할머니한테 사과해야죠. 자업자득이다. 민준이 뉴스를 본다. 안도한다. 정숙에게 달려간다. 할머니, 민석 이사 잡혔어요. 정숙이 뉴스를 본다. 복잡한 표정.
그래. 잡혔네. 민준이 의아해한다. 기쁘지 않으세요? 정숙이 한숨을 쉰다. 기쁘기보단 안타까워. 그 사람도 결국 희생자야. 희생자요? 재벌 가문의 압박, 욕심, 두려움. 그런 게 사람을 망치는 거야. 민준이 정숙의 말을 곱씹는다. 정숙이 계속 말한다.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기뻐할 일만은 아니야.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으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는 정말 착하세요. 정숙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슬픈 거야. 세상이. 며칠 후 성우가 국밥집에 온다. 정숙과 마주 앉는다. 민석 일 들었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안타까워요. 성우가 한숨을 쉰다. 내 조카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 당신을 공격한 건. 정숙이 성우를 본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성우가 쓴 웃음을 짓는다. 괜찮지 않소. 가족을 고발하는 게 쉬울 리 없지. 정숙이 성우의 손을 잡는다. 처음으로 먼저. 고생하셨어요. 성우가 정숙의 손을 본다. 눈물이 맺힌다. 정숙,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오? 살아가는 거죠. 우리처럼. 성우가 정숙을 본다.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숙이 잠시 침묵한다. 천천히요. 30년을 한순간에 지울 순 없어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기다리겠소. 평생이라도. 정숙이 미소 짓는다. 작지만 진심 어린. 그 말 믿을게요. 3개월 후. 원기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사무실은 국밥집 근처 작은 건물. 정숙이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민주는 청소년 자문위원. 은지는 실무 책임자. 태식은 후원 담당. 첫 지원 대상자가 찾아온다. 24살 여성 수진. 미혼모. 아기를 안고 있다. 정숙이 수진을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눈물을 흘린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이 수진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은지가 서류를 꺼낸다. 수진 씨, 일단 생활비 지원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육아 도우미도 연결해 드릴게요. 수진이 고개를 숙인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정숙이 수진을 껴안는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아기를 지켜냈잖아요. 수진이 울먹인다. 아기를 더 꼭 안는다. 민준이 옆에서 본다. 가슴이 뭉클하다. 이게 따뜻함의 힘이구나. 다음 지원 대상자. 30대 여성 지혜. 한부모. 아들 하나를 키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들 학원비를 낼 수 없다. 재단이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혜가 눈물을 흘린다. 이제 아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정숙이 미소 짓는다. 아드님 꿈이 뭐예요? 의사요. 사람들 살리고 싶대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멋진 꿈이네요. 꼭 이루길 바라요. 지혜가 정숙에게 고개를 숙인다.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정숙이 손을 젓는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힘이에요. 재단이 알려지기 시작한다. 언론이 취재를 온다. 정숙이 인터뷰를 한다. 이사장님, 재단 운영하시면서 어떠세요? 정숙이 대답한다. 보람 있어요. 제 아픔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니까요. 한성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세요? 정숙이 잠시 침묵한다. 동료요. 같은 꿈을 꾸는. 기자가 더 묻는다. 재회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숙이 미소 짓는다. 그건 시간이 알려주겠죠. 인터뷰가 나간다. 반응이 뜨겁다. 정숙 이사장 멋있다. 진짜 따뜻한 분이시네요. 응원합니다. 성우가 인터뷰를 본다. 사무실에서 혼자. 미소 짓는다. 핸드폰을 꺼낸다. 정숙에게 문자를 보낸다. 인터뷰 봤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소. 정숙이 문자를 받는다. 읽는다. 미소 짓는다. 답장을 보낸다.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성우가 답장을 본다.
가슴이 뛴다. 희망이 보인다. 6개월 후 재단 1주년 행사. 작은 파티. 지원 대상자들이 모인다. 수진, 지혜 그리고 다른 수십 명.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정숙이 무대에 선다. 마이크를 잡는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박수가 터진다. 원기 재단은 제 아픔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희망으로 자라났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박수가 더 커진다. 민준이 무대에 오른다. 마이크를 받는다. 저는 민준입니다. 정숙 이사장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사람들이 조용해진다. 할머니는 저한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도 그런 한 그릇을 받으셨을 거예요. 재단에서.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한 그릇을 줄 거예요. 그게 따뜻함이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박수가 터진다. 환호성. 정숙이 민준을 껴안는다. 무대 밑에서 성우가 본다. 박수를 친다. 눈물을 흘린다. 행복한 눈물. 행사가 끝난다. 사람들이 흩어진다. 정숙이 밖에 나온다. 밤 공기. 성우가 기다리고 있다. 회장님. 성우가 돌아본다. 정숙. 둘이 마주선다. 3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다. 하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오늘 행사 성공적이었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 덕분이요. 정숙이 성우를 본다. 회장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성우가 기다린다. 심장이 뛴다. 저 이제 준비가 됐어요. 뭐가요? 정숙이 깊게 숨을 쉰다. 회장님과 다시 시작할 준비요. 성우의 눈이 커진다. 정말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30년은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새로 시작할 순 있잖아요. 성우가 정숙의 손을 잡는다. 감사하오. 정말 감사하오. 정숙이 미소 짓는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소. 천천히. 둘이 걷는다. 나란히. 골목길을 따라.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겹친다. 하나처럼. 1년 후. 국밥집이 확장한다. 옆 건물까지. 이제 직원이 5명. 민주는 매니저가 됐다. 고등학교 졸업했다. 대학 준비 중. 정숙은 여전히 주방에서 국을 끓인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다. 성우가 가끔 와서 설거지를 돕는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줄어든 시간. 성우가 앞치마를 두른다. 설거지를 한다. 민준이 옆에서 닦는다. 회장님 설거지 잘하시네요. 성우가 웃는다. 연습했어. 정숙한테 배웠지. 민준이 미소 짓는다. 할머니랑 많이 가까워지셨죠?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고. 좋은 방법 같아요. 성우가 민준을 본다. 민준 너는 대학 어디 갈 거냐? 사회복지학과요. 재단 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선택이야. 장학금 필요하면 말해. 민준이 손을 젓는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모아주신 돈으로 갈 수 있어요. 성우가 민준의 어깨를 친다. 그래도 필요하면 언제든. 감사합니다. 정숙이 주방에서 나온다. 성우와 민준을 본다. 너희 둘 설거지나 해. 둘이 웃는다. 다시 설거지를 한다. 정숙이 미소 짓는다. 이 장면이 좋다. 가족 같다. 며칠 후.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온다. 수진. 1년 전 첫 지원 대상자. 아기를 안고. 아기가 많이 컸다. 이사장님. 정숙이 수진을 반긴다. 어머 수진 씨. 아기가 많이 컸네요. 수진이 아기를 보여준다. 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정숙이 아기를 안는다. 아기가 웃는다. 예쁘네요. 수진이 봉투를 꺼낸다.
이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정숙이 봉투를 본다. 이게 뭐예요? 제가 일 시작했어요. 첫 월급이에요. 조금이지만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정숙이 눈물을 글썽인다. 수진 씨, 이사장님이 저한테 주신 따뜻함이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전하고 싶어요. 정숙이 수진을 껴안는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운다. 기쁜 눈물. 정숙도 운다. 행복한 눈물. 민준이 옆에서 본다. 가슴이 벅차다. 이게 따뜻함의 순환이구나. 받은 사람이 다시 준다. 그렇게 계속 이어진다. 그날 밤. 정숙과 성우가 한강을 걷는다. 야경이 아름답다. 성우가 멈춘다. 정숙. 네? 성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낸다. 펼친다. 반지가 들어있다. 단순한 디자인. 하지만 진심이 담겼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정숙이 숨을 멈춘다. 반지를 본다. 회장님. 성우가 정숙의 손을 잡는다. 30년 늦었소.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남은 인생 전부를. 정숙이 눈물을 흘린다. 저는 재벌 부인이 될 수 없어요. 필요 없소. 나는 그냥 당신 남편이고 싶소. 정숙이 성우를 본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소. 우리가 행복하면 돼요. 정숙이 오랫동안 침묵한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네, 결혼해요. 성우가 환하게 웃는다. 반지를 정숙 손가락에 끼운다. 딱 맞는다. 정숙이 반지를 본다. 빛난다. 예쁘네요. 당신만큼은 아니요. 정숙이 웃는다. 성우를 껴안는다. 한강 야경 아래. 30년 만의 재회.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작은 결혼식. 국밥집 홀에서. 하객은 10명. 동네 사람들, 재단 식구들, 한성그룹 임직원 몇 명. 정숙이 흰 한복을 입는다. 성우가 검은 한복을 입는다. 둘이 마주 선다. 주례가 말한다. 두 분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요? 하객들이 박수를 친다. 민준이 눈물을 흘린다. 은지가 옆에서 손수건을 건넨다. 태식이 축배를 든다. 정숙 씨, 성우 회장님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한다. 정숙과 성우가 절을 한다.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 피로연. 국밥을 대접한다. 정숙이 직접 끓인 국. 하객들이 한 그릇씩 받는다. 먹는다. 따뜻하다.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한 하객이 말한다. 이 국 특별하네요. 정숙이 대답한다. 사랑을 담았거든요. 하객이 웃는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나 보네요. 정숙이 미소 짓는다.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피로연이 끝난다. 정숙과 성우가 밖에 나온다. 사람들이 쌀을 뿌린다. 축복. 환호. 정숙과 성우가 손을 잡고 걷는다. 차에 탄다. 떠난다. 민준이 국밥집 앞에 선다. 간판을 본다. 옹기 국밥 따뜻함이 이긴 곳.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간판 하나 더. 옹기 재단 따뜻함이 이어지는 곳. 민준이 미소 짓는다. 국밥집 문을 연다. 들어간다. 주방으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다. 냄비를 올린다. 국을 끓이기 시작한다. 정숙에게 배운 방법으로. 천천히. 정성껏. 김이 피어오른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골목을 따뜻하게 감싼다. 그리고 그 김을 따라 누군가 걸어온다. 어린 여자아이. 남루한 옷.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다. 국밥집 문 앞에 선다. 민준이 문을 연다. 여자아이를 본다. 여자아이가 민준을 올려다본다. 무서워하는 눈빛. 민준이 미소 짓는다. 배고프지? 들어와. 국밥 줄게. 여자아이가 주저한다. 민준이 손을 내민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여자아이가 천천히 손을 잡는다. 민준이 여자아이를 안으로 데려간다. 의자에 앉힌다. 국밥 한 그릇을 내온다. 먹어.
천천히. 여자아이가 숟가락을 든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다. 눈물이 뚝 떨어진다. 따뜻해. 민준이 여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여기가 내 집이야.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계속 먹는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살아나는 기분. 민준이 창밖을 본다. 별이 빛난다. 정숙이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다. 성우도.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 30년 전 떠난 아기도. 따뜻함은 끝나지 않는다. 계속 이어진다. 한 그릇씩. 한 사람씩. 국밥집 간판이 보인다. 불이 켜져 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작은 글씨. 따뜻함은 죽지 않는다. 전해질 뿐이다. 그리고 화면 구석의 마지막 장면 하나. 여자아이가 국밥을 다 먹고 웃는다. 민준이 여자아이에게 묻는다. 이름이 뭐야? 여자아이가 대답한다. 지은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지은아, 잘 왔어.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지은이가 눈물을 흘린다. 기쁜 눈물. 민준이 지은을 껴안는다.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뿌려진다. 끝.